오늘의 시황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였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5% 소폭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39%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반된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닥 일봉의 모습은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아침 출발부터 해서 장중에 끌어올렸고 막판까지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권에서 맴돌았는데요.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음봉의 몸통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으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인지,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2차전지 쪽의 중소형주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에 따른 주도주 테마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은 소폭 하락세였습니다. 장중에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동안 나스닥이 낙폭도 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등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밀린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지선을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S&P 제조업 PMI 지수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좋다는 측면인데, 경기가 좋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 이야기를 해보면요. 12월 ADP 민간 고용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임금 상승률도 최저 증가율이죠. 21년 10월 이후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한 것이죠. 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었잖아요. 고용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조업 PMI 쪽에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도 호조세를 보였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서 경기도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른 것은요, 여기선 경기가 좋아지면 더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쪽이 올랐습니다만은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승 종목이 343개로서 하락 종목보다 적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낙폭은 조금 진정이 됐다 측면이고 21 이동평균선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이에요. 코스피가 소강 국면, 조정 국면이 나오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차 전지 쪽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의 반등과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하는 국면은 다음 주 중순까지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476억의 매도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386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이고, 기관들도 거래소에서는 57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1700억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1월 들어서 외국인 쪽에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작년 12월 연말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청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우려는 의미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쪽이 집중이 돼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 외에 코스닥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어제는 팔았지만 오늘은 조금 사는 모습이고, 반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을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9일날 발표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도 눈치 보는 구도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양봉이고 오늘 보합선이긴 하지만요, 음봉의 몸통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연말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은 전일 큰 음봉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 모양의 음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에 네이버는요,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들을 보시면서 네이버는 관찰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2.9% 상승을 했지만 12월 달에 소외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1월 달에 반등 가능성은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도주 맥락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1월 11일 날 미국의 12월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는 CPI 물가는 소폭의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나올 것인지, 어쨌든 이 물가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24년 시장 주도주의 맥락군들은 크게 세 가지의 재료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의 재료가 미국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이에 따라서 IRA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반도체 쪽이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을 필두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국방 쪽이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차 혁명에 이어서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중요한 부분들. 따라서 주도주 맥락군들은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인터넷, 이러한 맥락군들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순환을 해나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최근에 11월, 12월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또 바뀌면서 다음 주부터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순환을 하는 과정인데 시세가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이 조금 더 센 주도주 맥락이 시기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요, 순환을 하고, 이러한 측면으로 시장의 주도주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는 2월에 이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쪽이 끌고 나가는데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2차 전지 쪽에서 순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주도주 맥락에서는 1월 중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